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 발전 전망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는 7명이 나섰습니다. 전북 교육에 대한 출마자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주일 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전북 지역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자 경선 토론회가 전북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김춘진, 송하진 두 후보는 전북의 현실과 발전 전략에 관해 크게 엇갈린 시각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조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현실에 대한 두 후보의 진단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전북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전북 발전에 오랜만에 쾌속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전북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습니다. 김춘진 후보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 더 많은 대기업 유치를 강조했고 일자리야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대기업의 제조업, 국제적인 큰 기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하진 후보는 고착화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북을 더 건강한 체질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김 후보는 4차 산업 기반 조성과 국가 예산 확보를, 전라북도가 민선 6기 내내 6조 원 시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드시 8조 원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 후보는 다양한 산업 육성을 꼽았습니다. 상용차, 특장차, 전기, 자동차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업들을 과감하게 유치해서 새만금 특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김춘진 후보는 찬성, 송하진 후보는 반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토론회는 80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꼬투리 잡기식 공방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전북 발전에 관한 서로의 정책과 공약을 따져보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김춘진 후보는 송하진 후보가 4년 전 약속한 이른바 123 공약을 또 걸고 넘어졌습니다. 어디에도 기자회견 때 말한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사님도 못 하시죠. 기다렸다는 듯 송하진 후보는 국회의원 때 약속한 공약은 제대로 지켰냐며 맞받아칩니다. 교육 수련원을 유치하겠다 등등의 공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지켜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송 후보의 건강 문제를 부각하려는 김 후보의 질문이 이어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 후보는 의사 출신인 김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습니다. 후보님은 의사셨죠? 네, 지금 히포크라테스 선서 보셨죠? 김 후보의 계속되는 공세, 경제 성장률 꼴찌, 1인당 지역 총소득 꼴찌, 청년 고용률 꼴찌. 송 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모든 것이 꼴찌다. 모든 기록이 하위다.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대부분의 주제이신 것 같습니다. 급기야 김 후보의 과거 전력까지 들춰냅니다. 징역 6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1,000만 원의 선고. 김 후보는 일부 혐의를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고 유예를 받았고 일부 무죄 판결 다 받았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선출하며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북 교육을 이끌고 책임질 교육감도 함께 선출합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전북 교육감 선거에 나선 7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행정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며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한 김승환 교육감. 역방향으로 하지 않고
과거 회귀하지 않고 그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겠냐,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지난 8년은 불통과 오만, 학력 저하의 연속이었다며 소통과 인성교육, 학력 신장을 강조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통해서 무너진 교실을 복원하고 꼴찌 바보 교육을 1등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미영 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 전문위원은 초중고 교육은 교수가 아닌 교사 출신이 잘한다며 30년이 넘는 교사 경력을 내세웁니다. 교수 출신 교육감이 담당한 지난 20년의 전북교육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 전문가인 제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실력을 향상시켜서 황호진 전 OECD 한국 대표부 교육관은 외국 주재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며 학생을 위한 교육을 주장합니다.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딸과 함께 교복을 입고 선거전에 나선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눈높이를 맞춘 교육을 강조합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또 좋아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그런 교육으로서 저는 이걸 꿈꽃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학교에 와서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평등교육과 함께 그동안 화두였던 혁신을 뛰어넘는 도전교육을 주장합니다. 혁신학교를 뛰어넘는 도전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의 무상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은 인성교육을 강화로 폭력 없는 학교, 학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성교육, 두 번째 진로 진학 시스템 구축, 세 번째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맞춘. 그 어느 때보다 도전자가 많은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의 정책 비교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봄을 앞당길 남북 정상회담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 지역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녘 땅의 돼지 축사가 준공됐습니다.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물자로 만든 이 축사에는 진안산 돼지가 육로로 옮겨졌습니다. 남포 돼지공장은 앞으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는 27일 11년 만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서 지역 교류 협력 사업에도 순풍이 불 전망입니다. 중앙정부 간의 대동맥을 연결을 한다면 우리는 실핏줄을 연결을 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2004년 농기계를 시작으로 교과서용 종이 700톤 등을 꾸준히 북한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가 끊긴 2008년부터 전면 중단된 상황. 그동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교육청이 모은 남북협력기금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농업 분야의 그 기반을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기술도 협력해서 기술도 보급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 수준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분야의 지원을. 전주 세계 소리축제에 북한 예술단을 초청하고 고구려와 동학유적 공동 답사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민간 차원의 교류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사업 발굴과 역량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요즘은 법원 판결과 결정 내용을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법원 담당 직원이 실제 판결문과 정반대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가사소송에 휘말린 안모 씨. 해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선고 당일 대법원 홈페이지로 1심 판결을 열람한 결과 승소로 게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받은 판결문에는 홈페이지와 달리 기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겼다는 그거에 너무나 행복했고요. 판결문이 다르게 나온 것을 보고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누구를 믿어야 되나.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을 1심이었던 전주지방법원 대신 경기도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홈페이지에 인용이라고 올렸다가 이튿날 갑자기 기각으로 바꾼 겁니다. 또 바뀌었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겼다 그랬다가 졌고 또 이송해라 그랬다가 또 기각당하고. 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홈페이지에 판결과 결정 내용을 입력하는 구급 실무관의 실수라며 해당 직원을 재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홈페이지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이 소송 관계자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면 홈페이지 정보 역시 철저히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주시 만성동에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글로벌 게임센터와 크로마키 스튜디오, 미디어 아카이브실 등을 갖췄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을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접목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왕궁면에 전북 디자인센터가 건립됐습니다. 이곳에는 20여 개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2023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보석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한국GM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반과 상담반을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군산에 현장 점검 지원반을 꾸려 협력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금융권과 정책부서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점검반 상담 뒤 추가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상담반이 정책 금융과 보증이용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오는 9월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사업을 발굴합니다. 내년 4월까지 8억 7천만 원을 들여 국제협력용지 등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합니다. 주요 사업은 인공해변과 수상호텔 건립을 비롯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특화, 신재생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등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